리스닝은 일단 많이 들려줄수록 좋습니다. 영어 실력을 늘리려면 영어책을 정말 많이 읽혀야 합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틀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학부모를 위한 실천적인 교육 전문 채널 교집합 스튜디오의 권태영 소장입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많이 들려주는데 늘지를 않아요. 많이 읽긴 하는데 늘지를 않아요. 영어 노출 또는 영어 학습의 양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실력이 늘지 않는다면 이처럼 억울한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아이들이 이런 잘못된 영어 환경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억울한 일이 생기는 걸까요? 아웃풋이 인풋에 잘 비례하지 않는 경우가 왜 유독 영어에 많은 걸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저명한 언어학자 스티븐 크라센의 연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한 가지 방법으로만 언어를 습득합니다. 그것은 낮은 불안 환경에서 이해할 수 있는 인풋을 받을 때입니다. 크라센에 따르면 아이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아무리 많이 들려주고 읽혀본들 영어 습득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아이가 테스트를 받을까, 비교당할까 늘 불안한 마음으로 영어를 접하는 환경이라면 영어 성장은 어렵고 더딥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충격적인 현실이죠. 학습 중심의 영유, 효과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돈 없어서 못 보내는 걸 아이에게 미안해 하시죠. 엄마표 영어를 한다면서 영어 테스트 하느라 바쁘고 주변 아이들과 비교해 가면서 아이의 영어 불안감만 증폭시키는 분들도 많습니다. 영어도 수학 선행처럼 빨리빨리 진도 빼려는 경우 정말 많이 봤습니다. 내용도 이해 못할 터프를 억지로 시키고 초등 1학년 아이에게 문법을 시키고 초등 때 수능 대비를 맞춰야 한다면서 수능 기출을 풀리죠. 경쟁 속에서 공부를 해야 정신을 차린다면서 빡센 대형 어학원 최고 수준반의 실력도 모자란 애를 억지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경우도 참 많죠. 효과 없습니다. 자신감만 박살이 납니다. 영어는 잘하는 애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못할 때보다 좀 못하는 애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잘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초등 때까지는요. 영어는 일반적인 학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점이 많습니다.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학습 이전에 습득이 중요한 메커니즘이죠. 언어학자인 노암 촘스키가 이야기한 언어 습득 장치 LAD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뇌 속에 언어를 습득하는 장치가 있고 이 장치를 통해 부모의 모국어와 상관없이 인종에 상관없이 모든 언어를 다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어 또한 모국어와 같은 방식으로 습득되며 이때 불안감 낮은 환경과 이해할 수 있는 인풋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크라센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전 국민적인 영어에 대한 관심과 노력, 비용, 투자에 비해 대한민국 사람들의 영어 실력이 낮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늘 비교하고 평가하는 불안감을 학습자에게 주는 분위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비교와 평가가 없을 수 없습니다. 이것들이 가져다주는 학습 효과와 장점도 있을 수 있죠. 다만 영어에 대한 태도와 감정 그리고 습관이 크게 좌우되는 취학 전부터 초등 때까지는 최대한 이런 부분을 최대한 신경 쓰셔야 합니다. 제가 중고등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무수한 영어 환자들을 만나봤습니다. 영어 환자가 무슨 뜻이냐고요? 영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영어에 대한 불안감이 너무 커서 영어 공부 자체를 두려워하는 아이들입니다. 심지어 영어 실력이 꽤 괜찮은 아이들에게까지도 이런 증상이 자주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의 출발점은 대부분 초등 때이고 심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특정한 부정적인 경험을 확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영어에 관해 엄마에게 크게 또는 자주 혼났던 경험,
잘하는 아이들 사이에서 장기간 주눅 들어서 소외감을 느꼈던 경험, 빡센 학원에서 질릴 정도로 과제와 평가를 받았던 경험 등 영어 실력과 관계없이 이런 불안함을 늘 달고 살았던 아이들 중 취약한 일부가 영어 환자로 이어져 가는 것이죠. 초등 때까지는 가급적 불안한 환경을 줄여주세요. 노출과 공부를 줄이시라는 게 아니라 불안한 분위기를 줄이시라는 말입니다. 절대 엄친아, 엄친 딸들과 비교하지 마시고요. 의심의 눈초리로 하는 평가 대신 아이가 틀린 것도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질문으로 대화를 해주세요. 특히나 영어를 시작하는 단계, 초등 저학년 때까지는 아이 기죽지 않게끔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아이가 이해 가능한 영어 인풋을 찾아주세요. 사실상 부모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이의 눈높이를, 아이의 관심사를 가장 잘 아는 건 엄마이기 때문입니다. 영어 원서 시리즈 정보나 어학원별 장단점을 줄줄 꿰는 것보다 내 아이의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딱 맞는 교재와 책, 학원 등을 골라줄 수 있죠. 어떤 상황이든 아이가 어렵다고 이야기할 때 이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발달 단계상 필요하고 적절한 어려움인지 아니면 안 맞는 걸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죠. 책, 교재 등을 아이와 함께 서점에 가서 내용을 같이 보면서 골라보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는 것. 아이 스스로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셔야 한다는 것. 이게 바로 메타인지 능력입니다. 가만히 학년만 올라간다고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이유죠. 오늘 영상을 계기로 우리 아이의 영어가 불안 환경에 있지는 않은지, 또 이해할 수 있는 인풋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생각해 보시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영상을 만드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되고요. 전체 알림 설정은 저희 채널의 영상 그리고 교육 자료 선물을 놓치지 않게끔 해줍니다. 공감 가시는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저는 다음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